제가 주장하는 게 두 가지죠. 하나는 수능의 이 포맷이 한 10년이 넘다 보니 우리 인간은 어떤 특정한 환경 속에서는 특정한 행동 패턴을 그릴 수밖에 없다는 이것도 수능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이제 수능 문제의 어떤 이 형태의 고착 때문에 이런 문제들의 포맷에서는 이렇게 답을 도출하면 한 1, 2등급이 중학교 3학년 실력에도 나온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영상이고요. 그 가운데 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석을 이상하게 해놓은 것들을 제가 제대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래서 향후 우리 AI 시대 때 AI가 우리의 노동과 수고로움을 들어주는 시기에 진짜 기적으로, 그러니까 노동에서 벗어난 그러나 제대로 된 격을 갖춘 우리 인간으로서 세상을 볼 수 있는 힘을 수능에서 얻어야 돼요. 수능 굉장히 좋은 문장입니다. 특히 수능 영어는요, 지배자들의 언어예요.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근본적인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해석을 하지 못하도록 라지 보캐버러리와 하이 레벨 센텐스로 이제 해석을 못하도록 해놨고, 이거는 네이티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평가원에서도 이상한 한국어로 호도를 해서 수능으로부터 자꾸 멀어져 가는. 근데 그 와중에 또 유튜브에서는 미국의 대학 교수라든지 영국의 뭐 영문학과에 관련된 사람들이 우리 한국의 수능을 보면서 분노와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수능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글을 자꾸 보니까 이거 뭡니까? 라고 이렇게 좋은 글을 써놓고 제대로 이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것도 웃기고, 그렇죠. 또 이제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답이 도출되다니 이런 것도 재밌죠. 자, 33번은 제일 마지막을 읽어서 바로 알 수는 없고요. 그러나 요쯤 내가 읽으면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쯤 내가 읽어가지고 대부분 해석이 안 되는 넘사벽 진리를 감추는 언어 유희를 가지고 막 얘기하는 글이다 이러면 어려울 수 있지만, 그때는 같은 단어의 반복이 있죠. 왜냐하면 굉장히 그 무게감이 실리는 말이기 때문에 그 워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답이 그 단어를 반복하는 게 보이게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직관적으로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를 할 때는 전체적 이야기에 대한 같은 이야기지만 조금 더 가치 중립적이면서 전체를 아우르는 말을 해요. 그래서 소거법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그럼 제일 마지막 요래 읽었을 때 성공적인 건축술이라는 것은 매뉴얼도 필요 없고 사이그니지니까 이런 간판도 필요 없고 하는 이유가, 이러한 성공적인 건축술은 뭐를 드러내는가 하면 바로 그 구조와 사용을 말없는 방식으로 드러내도다라고 하면서, 제대로 된 건물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도다라고 하면서 while이 주어가 동사하는 가운데 주어가 동사하는데 보니까 집을 디자인하는 동안에는 디자이너들이 살고 사용하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 집을 상상으로, 이미지네이션으로, 자, 누구를 대신해서 미래의 우리 거주자들을 위해서 집을 이렇게 상상하면서 디자인을 하는데, 올바로 장소를 잡은 윈도우들은 어디에 정확히 거주자가 원하는 바로 그 장소, 남향에 가든이 보이는, 정원이 보이는 바로 그 장소죠. 그죠? 햇빛 들지 않는 곳에 창문을 크게 내놓진 않죠. 그리고 계단도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하면 그 거주자들이 정말로 층으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아래로 되는 바로 그 자리에, 그러니까 누구라도 합당하게 유리창은 유리창 있는 대로, 계단은 계단 있는 대로, 이렇게 되면 매뉴얼이 필요 없죠. 집이라는 그 자체가 인간의 니즈는 누구나 다 똑같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도출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이야기예요. 이걸 다른 이야기로 하는데, 인스트루먼트라고 해서 도구나 악기나 이런 것들이 없죠. 그리고 그 시대의 문화적 마인드셋을 패스다운, 전달하는 도구 얘기는 없었고요. 그리고 인디펜던트 프롬 해서 이게 뭔가 독립적인 게 아니라, 디자이너하고 디벨러가 따로 독립한 게 아니라 누구나 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 이런 공간적인 로직은 없었고, 에스테틱 프레퍼런스에서 심미안적인 어떤 선호되는, 나는 창문을 갖다가 천정에다가 또는 땅 바닥에다가 놓을 거야 라는 그런 얘기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기능을 갖다가 가리는 이야기도 없었죠. 그래서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가치 중립적인 이야기들이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몸의 액션이죠. 그 다음에
멘탈의 액션 아닙니까? 몸의 액션은 여기서는 방금 내가 봤는데 이렇게 행위가 되는 거고요. 몸의 행동은 행위가 되는 거고 멘탈 액션은 디자일이 되는 거고 제일 마지막을 읽어서 답이 아닌 거를 제거하고 난 뒤에 이건가 싶어서 확인 작업 올라가니까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길래 찍는 방법이 훨씬 더 답을 제대로 알 수 있죠. 근데 위에서부터 읽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읽다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또 쭉 내려갔다가 내가 지금 뭘 읽고 있나라고 생각해서 두 번째 읽을 때 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찍는 3번의 답을 도출하는 분들이 오히려 많고요. 여기서 쉬운 문제였지만 시간을 갖다가 많이 잡아먹도록 하는 그런 문제일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밑에서부터 읽게 되면 그러한 두 번 읽게 되는 이런 삽질도 좀 방지할 수 있어서 제일 마지막부터 위로 읽어 내려가라라고 제가 권장을 드리는 겁니다. 자, 33번 이 정도 설명하면 되겠죠? 33번 끝. 34번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뭐 네이버라든지 구글에서 검색하고 또 알아보고 또 즐기는 그런 컨텐츠들이요. 결국에는 나의 생각과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빅데이터를 사실은 그 거대 기업에게 제공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얘기는 다른 데서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듯이 너의 어떤 시츄에이션과 너의 포지션을 나타낸다라는 이야기는 요렇게만 읽었는데 중요한 단어가 비슷한 단어가 두 번 반복되어지는 게 느껴지죠. 그래서 이건 다른 말로 로케이션이지 않느냐. 그렇죠? 제일 마지막에 요렇게 보고 요렇게 찍는 데는 34번 문제인데 그렇게 무겁지 않았고 물론 전체적 문장은 33번보다 조금 더 무게감은 실리지만 제일 마지막에 요렇게 읽었을 때 답이 3번 도출되면 안 되는데 3번 맞잖아. 그죠? 위에서부터 읽어 내려가지 않더라도 어렵지 않게 답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33번하고 34번은 같이 영상에 올리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34번 끝.